자, 이번에는 앞서서 두 편의 그 송태호 관련 해설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추가로 해서 꼭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카이스트 교수 송태호의 그 연력학 논문을, 일본 어뢰 관련된 논문을 제가 그 공식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쭉 훑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면, 계산은 맞는데 혹시 이 사람 계산은 맞지만 이 사람 버블 제트 어뢰의 전체를, 버블 제트라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버블 제트 어뢰를 송태호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송태호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이라고 해서, 이건 버블 제트 어뢰가 사실적으로 실제 폭발했을 경우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버블의 반경이 8m가량이 되면 그 버블이 함저에 닿고, 함저가 무엇인지는 알죠? 천안함 바닥을 얘기해요. 천안함 바닥에 닿고, 함저는 천안함 바닥에 닿고, 버블이 반경이 8m로 커지면 어뢰가 빵 하고 터져서 이 어뢰가 터져서 반경이 8m가 되면 요 부분이 천안함의 바닥에 이렇게 닿는다는 거예요. 함저에 닿고, 이때 선체 바닥의 대기압보다도 낮은 0.1기압, 대기압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어뢰가 날아가서 터지는 지점이고,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 군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군함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8m까지 어뢰가 터져서 8m까지 버블이 커지면 요렇게 이제 버블이 여기 선체에 닿는다는 거예요. 함저 배 밑바닥에 닿으면, 자, 대기압보다도 낮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바다 위의 기압은 항상 1기압이에요. 이게 대기압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휘젓는 이 공간이 1기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닷속은 1기압부터 시작해서 1m 내려가면 1.1기압, 2m 내려가면 1.2기압, 3m 내려가면 1.3기압 되고, 10m를 내려가면
예, 딱 이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그래서 바닷물 속이 기압이 더 높아야 되는데, 어뢰가 터져서 8m의 버블을 만들었을 때는 이 내부는 0.1기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것을 송태우가 계산해 낸 거예요. 0.1기압. 그러니 이 위에 있는, 바닷물 위에 있는 공기가 1기압인데 버블 내부는 0.1기압이니까 누가 더 셉니까? 예, 당연히 공기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보다도 낮다. 0.1기압이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진공 상태거든요. 진공도 0.1기압이면 아주 고진공 상태인데, 이 진공 상태의 버블이 여기를 닿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음압이라고 표현하고, 음압이 가해지면서 가공할 구피 음력을 작용시키게 된다 그런 거예요. 가공할 만한 구피 음력.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음압이 가해진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표현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음압이 여기에 닿은 것을 음압이 가해졌다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된 상태를, 예, 진공 상태가 배에, 예, 진공 상태의 버블이 배에 접촉했다 이거예요. 접촉. 그냥 단지 접촉을 한 거지 가해졌다 그러면 안 돼요. 마치 때린 것 같잖아요. 그죠? 가해졌다. 그건 틀렸고, 진공 상태의 버블이 선체에 닿았고, 예, 이렇게 닿았다고 해야 되는 거, 그냥 닿은 거예요. 뭐 압력이 이렇게 가해졌다 이게 아니죠. 저렇게 표현을 하면 음압이 여기를, 예, 타격한 거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공할 굽힘 응력을 작용시키게 된다 그러면 표현이 너무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면, 음압이 여기를 가해서, 음압이 여기를, 예, 충격을 가해서, 여기 충격이란 말은 또 교묘하게 뺐어요. 음압이 가해졌다 그러면 음압이 충격으로서 가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음압이 가해지면, 음압이 가해짐으로써 그 가공할 굽힘 응력을 작용시키게 된다가 아니고, 음압은 그냥 닿을 뿐이고,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냐면, 이 진공 상태의 내부 외에 바깥은 물이잖아요. 즉 바닷물이 팽창하면서, 팽창이라도 또 이상한 말이 되네. 바닷물이 폭발의 힘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면서, 바닷물이 이제 앞, 뒤, 위, 아래로 바닷물이 밀려나면서 선체를 밀어 올리고, 예,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예, 요걸 먼저 조건으로 딱 잡아놨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요. 여기 중간에 바닷물이, 어뢰 폭발에 의해서 바닷물이 뒤로 밀려나면서 선체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자, 올리고, 이때, 예, 이때 버블의 진공이 선체 바닥에 닿고
닿게 된다. 요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바닷물이 밀려나면서 선체를 밀어 올리고, 선체를 밀어 올렸을 때 동시에 이 고진공 상태의 버블 진공이 선체 바닥에 닿게 된다. 이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깔아놔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건 공학자로서 빼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문제도 틀렸을 뿐더러 음압이 가해지면서 가공할 응력, 굽힘 응력을 작용시킨다 이러면 틀린 거죠. 음압이 여길 때려서 여기를 이렇게 굽혀놨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버블이 함재에 닿고 이때 선체 바닥에 대기압보다 나중에 0.1기압이 음압이 가해지면서 이게 완전히 문장 자체가 여기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쭉 이 문장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지금 이 문장대로 하면, 문장대로 해석을 하면 버블 제트 어뢰가 배 밑에서 폭발을 해서 확장하는 마이너스 음압의 0.1기압밖에 안 되는 마이너스의 압력이 선체를 충격해서 선체가 이렇게 둥글게 가공할 만한 굽힘, 응력을 작용시키게 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음압이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떤 가공할 굽힘 응력을 작용시킨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바닷물이 밀려나면서 선체를 먼저 밀어 올리고 선체를 가운데를 이렇게 살짝 굽어지게 밀어 올린단 말이에요. 가운데를 물이 순간적으로는 선체를 약간 굽혀 놓는단 말이에요. 위로 들어요. 들었을 때 진공 상태가 같이 따라오면서 선체에 닿게 되는 거예요. 예, 선체 바닥에 요 진공 상태가 닿게 된다. 예, 요 진공 상태가 선체에 닿기 때문에 예, 버블 제트 효과에 대한 예,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블 제트 어뢰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진공이니까 선체에 닿았을 때 확장을 해서 여기 닿은 후 진공이 여기 딱 닿았을 때 선체가 위로 약간 휘게 되는데 휘게 되는 이유는 바닷물이 뒤로 밀려나면서 선체를 밀어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공이 여기 딱 닿는 순간에 밀어 올리는 이 힘의 능력이 끝난단 말이에요. 딱 그 순간에 진공이 여기 닿는 것과 물이 밀어 올리는 것과 예, 밀어 올리는 힘이 다 끝나는 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 힘이 끝났잖아요. 끝난 상태에서 진공은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요?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니까 밖으로 밀려났던 물이 이젠 반대로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 진공 상태는 이 선체를 안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선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한다라고 해야 되지 가공할 굽힘 응력을 작용시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이 굽힘 응력이라는 게 교묘한 게 가스 터빈실 철판이 바닥이 이렇게 동그랗게 휘었기 때문에 요것을 말하고 있는 건지 예?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렇게 모양이 요렇다고 그래서 이 버블의 동그라미가 여기에 이렇게 닿았다 정도가 아니라 가공할 만한 굽힘 응력을 작용시켰다라고 이해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자,
천안함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은 아래가 이렇게 굽어졌는데 이 굽어진 것이 버블제트 어뢰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그랗게 휘어진 거예요. 그건 제가 보증해요. 그리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지만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해설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 가스터빈 바닥 철판이 가운데만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진 것은 버블제트 어뢰가 버블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버블제트 어뢰의 동그라미가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닿아서 음압이 가해지면서 가공할 만한 구피 능력을 작용시켰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건 제가 보증하고요. 그 다음은 또 문제가 뭐냐면 버블제트 어뢰가 이렇게 약간 복잡하지만 그냥 그러려니라고 그냥 듣고 있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듣고 있으시기만 하면 돼요. 저절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 가스터빈 철판이 요렇게 휘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바닥이 요렇게 휘어 있는데 지금 국방부나 이 송태호의 논문 이 내용으로 보면 진공 상태의 버블이 진공인데 이 진공이 위로 압력을 가해서 철판을 이렇게 휘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철판이 휜 것은 다른 이유가 존재하고, 자, 그렇다면 송태호가 이 가공할 구핌 음력을 작용시켰다는 말을 한 게 혹시 다른 의미로 쓰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버블제트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건. 그런데 아쉽게도 버블제트 효과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파괴되어야 되냐면 여기와 여기에 일단 절단면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선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선체가 함수 쪽이 그대로 여기가 붙어 있어야 되고 한미 쪽이 이대로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균열이 가서 이렇게 균열이 가서 버블제트 어뢰라면 여기가 균열이 가서 버블제트 요 음압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버블이 가고 이 진공 상태가 해제가 될 때 진공이 됐으니까 곧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이게 수축을 할 거 아니에요. 수축하는 동시에 고온 고압이 돼요. 고온 고압, 즉 단열 압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곧바로 단열 압축을 하면 고온 고압이 되면서 이 사이로 이게 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박살을 내면서 이게 부서지는 게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돼서 가스터빈 철판은 이렇게 떨어져 나간 조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선체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파괴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가스터빈 철판이 이렇게 바닥에 동그란 가스터빈 철판이 건져져 올렸는데 이것은 버블제트 어뢰가 터졌다면 이 직사각형의 가스터빈 철판은 존재할 수가 없고 단지 함수와 한미가 가운데가 이렇게 위를 향해서 철판이 파괴된 모습으로 이렇게 파괴된 모습으로 절단면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블제트가 효과를 발휘해서 배가 두 동강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직사각형의
직사각형의 가스터빈실 철판이 건져 올려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절단면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절단면은 그냥 뚝 잘라지고 뚝 잘라진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뚝뚝 잘라진 게 아니라 뭐 조금 이렇게 변하고 여기는 오히려 앞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힌 것도 이렇게 피면 여기는 이렇게 딱 내려오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와서 요 가운데가 직사각형으로 빠진 게 이렇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버블 제트 어뢰라면 이거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단지 이 발견된 가스터빈 철판이 바닥이 약간 이렇게 동그라니까 마치 이게 버블 제트 어뢰가 이렇게 닿아서 송태호처럼 음압이 가해지면서 굽힘 응력을 작용시켰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착각이죠. 음압이 동그랗게 만들어졌다는 착각, 그 다음 가스터빈 철판이 직사각형으로 발견됐으므로 버블 제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물이 여기 있는데,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이 직사각형으로 발견된 것은 버블 제트 어뢰가 존재조차 안 했다는 아주 100%짜리 증거물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는 웃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블 제트 어뢰가 없었다는 증거물을 코앞에 두고 버블 제트, 버블 어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골 때리는 세상이에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개, 돼지만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걸 자, 그래서 송태호가 이 논문에 나온 음압이 가해지면서 가공할 굽힘 응력을 작용시키게 된다, 이거는 이중으로 잘못된 거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음압이 동그랗게 가스터빈 철판을 굽히게 만들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게 만들고, 혹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확신을 해서, 아니면 가스터빈 철판의 동그란 모습에 끼워 맞추셨던가, 그런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가스터빈 철판이 발견된 것 자체가 버블 제트 어뢰가 없다는 것이 100%로 99.9%가 아니에요. 그냥 100%로 증명이 된 상태에서, 즉 버블 제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송태호는 뭐라 그래요? 실제에 있어서는 가공을 작용시켜야 된다. 실제가 어딨어요? 실제가 버블 제트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예요. 나는 이 사람이 버블 제트가 없었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가 버블 제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구분을 못하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논문을 낸 것 자체에 대해서. 자,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버블 거동에 관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버블 제트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버블 거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뢰 폭발은 이렇게 7, 9m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어뢰가 목표물에 딱 닿아서 폭발하는 직접 타격 방식과 다른 소위 버블 제트 방식의 공격 형태로서, 초기 폭발 시점에 발생한 고온고압의 화염이 급속 팽창하여 주위의 바닷물을 밀쳐내면서 목표물이 함조부에 닿아서 굽힘 응력을 작용시켜 파괴를 일으킨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주위의 바닷물을 밀쳐내면서 목표물이 함저부에 닿아서 굽힘 응력을 작용시켜.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바닷물이 선체를 밀어 올리고 이때 진공 상태의 버블이 선체에 닿아서 그 후 바닷물이 다시 진공 상태의 버블을 깨트리면서 고온고압의 단열 압축을 할 때 단열 압축된 이 공기가 선체가 상하 운동을 하면서 가운데가 균열이 일어났을 경우 그 균열 부위로 고온고압이 형성된 고온고압의 기체가 파고들면서 파괴를 일으켜 선체를 두동강 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버블제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송태우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이제 강연도 하고 다니고 또 강연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손석희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또 대담을 잠시 했나 봐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 버블제트 어뢰의 작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뢰 폭발로 2m 정도의 바닷물이 상승하는데 그쳤을 것.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선체가 이렇게 있고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버블제트가 여기서 빵 터져서 이렇게 확산이 될 때 버블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다기보다는 요 물이 2m 정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빵 터지면서 물을 밀 때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지만 이론적으로 추가로 더 올라가는 바람에 물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는 미는 게 없잖아요. 여기도 미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생겨요? 뭐가 존재하죠?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 여기에도 생기고 여기에도 생기면서 배를 꽉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게 표면 장력은 순간적일 때 더 강력해요. 물속에서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이만한 그 합판 조각 아니면 플라스틱 조각을 물속에 이렇게 딱 표면에 대놨다가 갑자기 위로 한꺼번에 들려면요. 이게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살짝 들면 올라오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들려고 그러면 이게 안 올라와요. 물이 붙잡는다고요. 순간적으로는. 그래서 순간적인 표면 장력은 어마어마하게 세요. 마치 본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버블제트는 0.1초, 0.2초, 막 0.3초 사이에 물이 위로 솟구치니까 폭발력에 의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역시 이 물에 의한 표면 장력이 작용하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으려는 표면 장력. 여기는 무슨 장력? 위로 올라가는 표면 장력이 물과 함께 2m만큼 형성되는 거예요. 이 선체에. 예? 이 배에 2m만큼 선체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게 배가 이렇게 짧지만 천안함 같은 경우에 88m나 돼요. 그러면 버블은 겨우 10m, 버블은 약 지름이 20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선체가 있으면 약 요만큼에 대해서만 이렇게 버블이 생기고, 여기는 바닷물이 표면 장력으로 선체를 잡아두고, 여기는 물이 2m 올라가면서 미는 거예요, 선체를. 그러면 선체가 너무나 순식간에 다가오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휜다고요. 이렇게 안으로 위를 향해서 휘어요, 여기가 선체가. 근데 여기만 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휘는 거죠. 이렇게 둥그렇게 전체적으로 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이 현상을 얘기할 때 어뢰 폭발로 상승하는데 그쳤을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뢰 폭발로 2m 정도의 바닷물이 선체를 들어 올리게 되므로, 요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어뢰 폭발로 바닷물이 선체를 2m 정도 끌어올리게 되므로, 이 말을 써야 되는데 단지 바닷물만 2m 상승하는데 그쳤을 것이라는 요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또 수상하단 말이에요. 예? 수상해요. 자, 송 교수 주장이 어뢰 폭발로 100m 이상의 물길이 치솟았다는 합조단의 발표와 또 다르다는 진행자의 지적이 있었어요. 자, 논문에 어뢰 폭발로 2m 정도의 바닷물이 상승하는 데 그쳤을 것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뢰 폭발로 100m 이상의 물길이 치솟았다는 합조단의 발표와는 다르지 않냐라고 손석희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함정이에요, 함정. 함정을 판 거라고 봐야 돼요. 말에.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아니, 누구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어떤 사람이 주장하면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합리적으로 보완을 해주려고 그런다고요. 보완을 해서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손석희는 이걸 구분해버린 거예요. 딱. 어뢰 폭발로 2m 정도 물이 상승한다고? 그러면 그 합조단이 100m 이상 물길이 치솟았다는 말과 다르네. 그 말이 둘이 틀리지 않냐? 이러고 딱 함정을 판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함정을 팠는데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뭐라 그러냐? 송 교수는 이건 즉 100m 물기둥 기둥설 초기에는 맞지만 실제로는, 자, 이 말이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바닷물 가까이 가면 안 맞는다고 합조단의 말씀을 드렸다. 이건 뭐예요? 100m 물기둥설을 부정한 거예요. 부정. 천안함 폭질설을 부정한 거와 같은 무게를 갖는 거예요.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방송에 나와서. 그럼 함정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앞서 두 가지의 해설에서도 이거는 제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을 정도로 서로 이해를 시킬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한마디에 당신은 2m 물이 솟았다고 그러는데 합조단은 100m 물기둥이 솟았다 그러면 이거 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딱 말하니까
바로 100m 물기둥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초기에는 맞지만 실제로는 안 맞는다고 합조단에 말씀을 드렸다.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난 이 방송을 안 봤지만 나중에 신문 기사로 봤지만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 손석희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계산은 맞단 말이에요. 송태호의 계산은 바닷물이 2m 상승하는 것은 상승한다고 계산이 나왔잖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오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2m 상승해도 갑자기 상승하면 배가 위로 이렇게 볼록하니 가운데가 이건 좀 심하게 그린 거예요. 너무 심한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배를 그려놓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2m만큼 볼록 이렇게 솟을 수 있다고요. 배가 물이 순간적으로 2m를 위로 밀어 올리면 배가 가운데가 2m는 아니더라도 1m, 1.5m 이렇게 위로 딸려 올라간다고요. 딸려 올라갔을 때는 물이 올라가면 이 아래 버블을 동반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버블의 진공 상태가 선체에 이렇게 닿게 된다고요. 선체에 닿고, 자, 물이 2m 선체를 끌어올리고 진공 상태의 버블이 여기에 닿고, 그리고 동시에 선체가 다시 밑으로 올라가는 게 2m에서 끝나잖아요. 끝나면 즉시 0.01초도 봐주지 않고 즉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게 되죠. 원상복구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2m를 끌어올렸지만 끌어올리는 거는 물의 힘이잖아요. 물의 힘만으로 2m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잘 보세요. 내려올 때는 첫 번째 중력이 있잖아요. 뜬금없이 배가 위로 올라갔으니 중력이 작용해서 중력이 아래로 밀어줘요. 아래로 밀어내요. 그 다음 쇠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여기다 요만큼을 탁 밀면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것을 복원된다고 그래요.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체가 뜬금없이 2m를 갑자기 휘었기 때문에 요 미는 힘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복원하는 복원력이 작용해요. 그 복원력이 아래를 향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위로 끌어올리는, 밖으로 확산되려는 물의 힘이 끝나면 곧바로 이제는 물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요. 진공이니까 이 진공은 일을 하나 하는데 뭐냐면 주변의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당겨요. 압력이 평형이 될 때까지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안으로 블랙홀처럼. 그러면 진공의 버블이 선체에 닿았으므로 선체 역시 잡아당겨 버린다고요. 그 세 번째 뭐예요? 진공, 버블제트의 복원력이, 즉 버블제트의 진공이 선체를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그마치 세 가지의 힘이 아래로 선체를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올라갈 땐 물의 힘만으로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중력, 복원력, 진공의 힘이 선체를 아래로 확 잡아당기니까 이 선체가 밑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데 이 힘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꺾이니까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균열이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갈라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물이 몰려들면서 이 내부는 진공에서 고온 곱하기 고압, 고온 고압의 강력한 다시 압력 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진공 자기 자신이 주변을 또 끌어들이면서 이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게 단열 압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단열 압축. 단열 압축의 특징은 고온 고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송태호는 단열 팽창을 계산했어요. 단열 팽창은 저온 저압이 되지만 거꾸로 이번에는 모든 곳에 있는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단열 압축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고온 고압의 기체가 형성되잖아요. 고온 고압의 기체가 형성이 되는데 어라? 선체 여기가 균열이 가서 구멍이 뚫어졌네? 그러니까 고온 고압의 기체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몰려 들어가면서 일로 분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분출할 때 힘 닿는 데까지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100m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선체를 두 동강 내는 거예요. 자, 어뢰가 폭발하고 물이 선체를 밀어 올리고 선체가 다시 내려올 때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단열 압축이 일어나서 이 고온 고압의 기체 덩어리가 물과 함께 선체를 두 동강 내는 요 과정은 무려 1초 내외로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작용을 하죠. 엄청나게 빠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이 그만큼 또 세서 선체를 두 동강 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송태호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손석희에게 요런 손석희가 걸어놓은, 물론 제 혼자 추정이에요. 손석희가 파놓은 함정에 안 빠졌을 거다 이거죠. 이걸 이해하고 있었다면. 자, 손석희가 말을 해요. 어뢰 폭발로 당신 논문에는 2m 정도의 바닷물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그런데 왜 합조단은 100m 이상 물길이 치솟았다고 그러는 거야? 왜 네 말하고 제 말하고 안 맞냐? 그랬을 때 송태호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2m밖에 안 올라가지만 선체를 2m 끌어올리고 다시 내려올 때 이 진공 상태의 버블이 이제는 단열 팽창에서 단열 압축을 하기 때문에 단열 압축에 의한 고온 고압의 기체가 선체가 상하 운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균열 부위로 고온 고압의 기체가 폭발하듯이 튕겨나가서 하늘로 솟기 때문에 100m 그 정도는 우습게 치고 올라가는 물기둥이 생긴다라고 말하면 진짜 이게 사실은 정답인 거예요. 정답. 이게 정답인데 송태호는 그만 당황했겠죠. 이건 100m 물기둥설이 초기에는 맞지만 실제로는 바닷물 가까이 가면 안 맞는다고 합조단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송태호는 분명히 버블제트 어뢰의 이 작동 원리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 그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여기서 틀린 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 송태호는 그래서 결국은
버블 제트 어뢰의 계산을 해서, 예?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의 뭐 연력학의 전문가라고 해서 단열 팽창에 대해서는 계산을 진짜 멋있게 잘했어요. 단열 팽창 계산은 멋있게 잘했단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천안함 제조사 들어가면 송태호의 단열 팽창 계산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버블 제트 어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송태호는 아쉽게도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단열 압축을 이거 사실 모를 리는 없을 텐데, 단열 압축을 모를 리는 없죠. 단열 팽창을 하는데 단열 압축을 모를 리는 없는데, 버블 제트 어뢰의 작동 원리를 100% 알고 있지 못하고 절반 정도밖에, 하필 마지막 부분이니까 한 20%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버블 어뢰의 작동 원리의 20%를 몰라서 그 끝부분이 바로 100m 이상의 물길이, 자, 어뢰 폭발로 2m 정도의 바닷물이 상승하더라도 100m 이상의 물길이 튀어올 수 있다는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송태호는. 그게 이 짧은 문장에서 딱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자, 이거 수중에서 폭발 테스트, 폭발 실험을 하는 장면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 폭발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은 선체는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선체가, 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서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폭발을 하면 버블이 이만큼 형성이 되면서 물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물이 밀려나면서 자기가 밀어내면서 선체를 위로 들었다 내리게 돼요. 올리는 건 물의 힘으로 2m밖에 선체를 들어올리지 못하지만, 내려올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3가지나 되는 큰 힘이 작용해서 아래로 내려올 때 더 심각하고 빠르고 강력하게 탁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균열이 간다. 자, 균열이 간다는 것까지 가정을 하고 한번 이 영상을 볼게요. 자, 이렇게 버블이 여기까지 닿을 정도까지면 물이 이만큼 더 2m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배를 위로 올릴게요. 위로. 버블은 이제 배가 이렇게 닿겠죠. 이렇게 배가 있겠죠. 위는 안 그릴게요. 그리고 버블이 형성되는데, 자, 버블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요쪽 여기가 어뢰가 있고, 어뢰가 터지기 전에 이만큼은 물이었잖아요. 물. 여기가 수중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빵 터지면서 이게 위로 확산되면 물이 최소한 여기서 2m 정도를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체를 위로 이렇게 휘게 만들고, 물의 힘만으로 선체가 위로 가운데가 들어 올려지면 그 이후부터는
내려가려는 힘은 세 가지나 되게 강력하게 갑자기 내려오기 때문에 선체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균열이 가게 된다 이거예요. 항상 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 조건에 맞으면 균열이 쩍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균열이 갈 때 여기는 표면 장력에 의해서 배가 붙들려 있어요. 딱 마치 얘를 때리는데 양쪽 팔을 깡패들에게 붙잡힌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출렁이면서 가운데가 쩍 갈라지는데, 자, 지금의 이렇게 크게 확산된 공기방울은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니까 바닷물보다 압력이 낮으니까 진공 상태, 즉 바닷물이 뒤로 밀려나는 게 끝나면 이제는 온 사방에서 압력이 밀고 들어오게 돼요. 자, 폭발할 때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을 할 때는 온도와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요. 온도와 압력이 낮아서 진공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바닷물이 한 곳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밀고 들어와요. 이게 왜 무섭냐면 단열 팽창을 할 때는 사방, 팔방으로 보내잖아요. 확산의 힘이잖아요. 즉 깡패 수백 명을 상대하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에너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백 명의 깡패가 가운데를 향해서 한꺼번에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어마어마하겠죠. 가운데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어뢰 폭발에 의한 단열 팽창보다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물이 한 곳,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달려드는 단열 압축. 예, 단열 압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단열 팽창이 끝나면 단열 압축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내부를 향해서 고온, 고압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고압. 자, 어뢰가 폭발해서 선체를 밀고 다시 선체가 내려오면서 균열이 되는 순간과 이 물이 뒤로 밀려나면서 다시 단열 팽창을 하면서 물이 밀려났다가 다시 단열 압축을 하면서 이렇게 몰려드는 순간까지는 너무 짧아서, 진짜 짧을 때는 0.5초, 길 때는 2초, 평균 1초. 요 순간에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요 순간에, 그렇게 짧게 일어나는 순간에 요 균열 부위로 단열에 압축된 고온 고압의 요 증기가 모이면서 요 균열 부위에 공간이 생기니까, 나머지는 다 물이 감싸고 있어서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균열 부위가 생기면, 예, 마치 총구에서 총알이 나가듯이 이 고온 고압의 기체가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다 빠져나가서, 예, 배를 두 동강 내고 물기둥은 100m를 치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버블제트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요 물이 버블제트가 터질 때 선체 위로 2m만, 예, 2m만 올라갔다고 해서 송태호처럼 물기둥이 100m짜리가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서 하려는 말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송태호는 뜻밖에도 버블제트 어뢰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폭약이 폭발을 했잖아요. 폭발을 하고 팽창을 했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두 번째 폭발 일어나는 거 보세요. 폭발해서 퍼졌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폭발하죠. 이게 고온 고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내부가. 이 고온 고압이 되는 순간의 힘이 선체 균열이 나서 이 힘이 선체 균열 부위로 폭발하듯이 빠져나가는 게 버블 제트 어뢰라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 수중 한가운데라서 이 거품이 사라지는 게 빠르지만 수면 근처라면 좀 더 넓게 이게 형성이 돼서 위로 솟구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더 많이. 물론 폭발량의 크기도 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버블 제트 어뢰는 그래서 송태호가 정복하지 못한, 아쉽게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산 중턱에서 다시 하산해버리고만 그런 꼴이 되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